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부동산 이슈 짚어봅니다. 작년 12월 전후로 창원 성산구별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이상 급등하면서 전국 부동산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세 원인이 경기 상승이나 주택 부족이 아니라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실거래가 목적인 수요자들이 주의할 사항들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부동산 학회장이자 창신대학교 부동산경영대학원장인 정상철 교수 나오셨고요. 현재 창원 의창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숙 공인중개사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요. 창원의 일부 아파트 평당 가격이 3천만 원대로 올랐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부동산 관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느 지역의 아파트인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주로 지역은 신축 아파트가 많았던 의창구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네. 아파트 이름 보면 보통 우리 가격을 보실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되는 실거래가를 많이 보실 텐데요. 최근에는 실거래 가격보다 조금 더 몇 천만 원 더 비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용 84제곱미터로 최근 거래된 금액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용호동 아이파크 더샵은 9억 후반 10억대,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는 뭐 8억 원대, 대원 꿈의 그린 아파트는 뭐 7억 원대, 파룡동 힐스테이트는 6억 원대 그렇게 나오고 재건축 아파트들도 롯데아파트, 은하, 신월주공 아파트들도 3.3제곱미터당 뭐 2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이상 호가가 되고 있고요. 최근 계약된 금액은 모두 구창원 내에서 신고가 금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들이 호가인지 또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지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중반만 해도 창원 집값이 급락해서 완전 지금과는 반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12월 초였나요? 두 분 나오셔서 이제 창원의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세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시작한 부동산 상승 곡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이후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최근 10월 달에 많은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0억대 거래되고 있다는 아파트들도 올 5, 6월 달 그때만 해도 7억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710 대체 7월 10일을 기점으로 세제와 정책들이 강한 정책들이 나와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8억 원대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매수매도 좀 관망세였습니다. 근데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들어서 이제 10억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3년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입주 때는 5억 초반대였습니다. 네. 와, 그렇게 해서 지금이 3년 조금 지났는데요. 이제 10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용호동 아이파크, 포스코 도시압의 경우에는 창원에서 제일 비싸고 금액이 고액대가다 보니까 자체 신고가가 우리 경남도 내 신고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장 분위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인들이나 매수 문의가 좀 더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급상승된 금액으로도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오세요. 오셔가지고 매도 의향을 물어보면은 매도를 아직 안 하겠다고 하시고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금액대가 나오면 매수도 그래도 잘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10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작년에 저희와 창원 지역 부동산 그 가격 상승 관련해서 분석을 했을 때 갭 투자자들이 투기를 해서 그런 거다, 일시적인
현상이니 동요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의미를 전달하셨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와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하고 네. 또 다르다면 현재 상승세는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듯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12월이죠. 야, 세월 금방 간다. 그죠? 예,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 12월 달에 갭 투자자들, 쉽게 말하면 전세를 껴안고 이게 시세 차익을 누리고 이렇게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창원에 들이닥쳐가지고 많은 매물을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아파트까지 갑자기 폭등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12월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그때 한 1억 정도 이렇게 폭등을 했다 해서 창원지가 윽윽 소리가 뭐 거리마다 이렇게 나곤 했죠. 그죠? 예, 그러다가 한 4월, 5월쯤 된 게 조금 그게 주춤하더라고. 이 부동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또 주춤했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4월 때는 보면 통계를 보니까 좀 주춤하더라고. 또 내려온 데도 있더라고 올라간 게. 예, 그러다 보면 올해 6월 달에 또 보니까 이 법인 투자자들이 쉽게 말해 그 지금 수도권이나 이 중부지방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다, 막 이래가 투기익이 설정돼 가지고 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법인 투자자들이 돈 많은 그 회사들이 이 창원 쪽으로 비투기 지역 이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이나 김해 쪽으로 막 내려와 가지고 예, 또 이렇게 아파트를 막 사들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6월 달에. 그래서 또 그때 한 1억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그때도 윽윽 소리가 그리에 많이 났습니다. 그 현상을 우리 풍선 효과라 그러죠. 그죠? 예, 수도권에 규제를 이렇게 하니까 투기가 열지고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수도권이나 충청도까지 이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 PS 이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뭐 부산이나 이 창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 또 1억 정도 급등했다 그렇게 하는 거. 이번에는 아까 우리 소양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는데 최근에 이렇게 10월 달에 오는 것은 이 정책적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 예, 영향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보셔야지만 최근에 그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이 있죠, 그죠? 부동산 3법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이래가지고 예, 전세를 2년 살고 2+2 해가지고 또 그리고 2년 더 살 수 있게끔 집주인이 난다면은 예,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세를 그 집을 산다는데 이래야 될 건데 또 그 2년 더 눌러앉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시중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을 했다. 그 통계치가 보면은 17.5% 정도의 전세값이 급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도. 예, 그래서 그 전세 분기 현상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했고 전세값이 폭등은 전세값 폭등이란 소리는 그 아파트 값의 선행지수로 해서 전세값이 먼저 폭등을 하면 반드시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게 그 정부 정책은 참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1989년이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예, 그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그때 그 전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계약이 1년인데 그때 2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때가 1989년도에 2년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또 집값이 올랐겠네요. 그때 예, 전세값 이런 게 10몇 %가 껑충 올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례를 들 수 있고 그러다가 뭐 부동산 시장에 10년 주기설이라고 있는데 그 뒤 10년 뒤에 1999년이죠. IMF가 1998년 그 정도 있었으니까 그 IMF 있을 때 IMF 외환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해서 전세 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됨으로 해서 그때 또 전세값이 30.46% 일급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는 전세값 급등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옛날 그때는 우리 지역의 창원 지역 같은 경우 주택 보급률이 90%도 채 안 될 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집값이 급등하고 이런 게 맞는데 전세까지 급등하고 지금은 하지만 지금 창원은 그 주택 보급률이 112%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창원은 그러니 그때하고 사정이 너무 틀리고 또 그리고 창원이 그 전세값은 물론 많이 오르지만 집값이 그렇게 급등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부분적으로
어느 특정 단지에 창원 도심의 단지에 이렇게 뭐 평당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일시적인 거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거품은 언제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 지역 내의 환경보다는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서 예, 그런 가격이 것도 폭등했다. 많고 또 그리고 지역 매수세도 같이 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분위기가 전세값이 오르니까 네네네. 이때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매수세가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정 교수께서 매매가 상승 관련해서 쭉 분석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동산 가격 이상 기류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실수요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피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야 할 때 사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사야지 않아야 할 때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실수요자분들도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교수님 말씀처럼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도 매수 자금도 있고 무주택자이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할까봐 매수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누구도 미래의 시간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을 확실한 경제 성장 또는 인구 증대가 전제가 되어야만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도 과거의 생각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 네. 누구든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근로로 인한 저축 소득과 함께 또 자본으로 인한 소득 증대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매수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치 좋은 곳에 분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청약예금도 가입하시고 분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 경우에는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정책만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만 봐도 현재 창원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산 회원구 회성동 일대 조성 예정인 복합 행정타운은 6,200 규모의 아파트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거품을 잡아주는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떤 방안들을 내놔야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참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 이 공급 정책만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 가격,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급 많이 쏟아내다 보면은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라 빈집을 발생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는 그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이 세금 정책입니다. 그리고 금리 정책이죠. 그러나 지금 금리 정책은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는 없고 이 세금 정책은 얼마든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정부가 쓸 수 있는 히든 카드 중에 하나죠. 이 세금 정책이라는 게 그죠. 예를 들어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세금을 깎아줘야죠. 예를 들어서 집이 안 팔리고 안 사는데 그러면 취득세나 이런 걸 깎아주면서 집 없는 사람이 그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집을 안 팔린 양도세가 급이 나서 집을 못 팔 사람이 있으면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좀 깎아줘가지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세금 정책이죠. 네. 그런데 반대로 지금같이 집값이 이 폭등을 하고 투기 조짐이 있으면은 정부가 투기 지역이나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예, 더 이상 이 집값 폭등을 막는 방법, 규제도 있고 웬만하면 규제는 안 하는 게 좋고 그 대신 세금을 가지고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 전국의 투기 지역이 서울은 투기 가열지구래가 전 지역이 투기 가열지구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서울 일대 수도권은 40여 군데가 묶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가 그거는 충청도까지 세종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 69군데가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투기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집값이 많이 뛴 지역들이죠, 그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쉽게 말을 하면은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은 이건 분명히 생산 활동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누린 것은 불로소득이라 이렇게 봐야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런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좋은 방법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세금만 제대로 거두면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부동산에서는 이 세금이 보유세와 이 거래세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보유는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는 세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산세도 낼 수 있고 종합부동산 비싼 집에 사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 문제, 그것보다도 또 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다 해당되듯이 집을 사고 팔면 내는 거래세,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죠, 그죠? 취득세, 그다음에 그 양도세인데 네. 이 세금을 제대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집값이 무조건 뛴다 해서 거래세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또 거래가 안 시장이, 되거든. 네. 시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세가 이 경남 같은 경우는 주택이 6억 이하짜리는 1%밖에 안 냅니다. 집 한 채인 경우에는 두 채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1%밖에 안 내는데 이것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을 사는데 취득세는 거의 안 냅니다. 네. 주택을 사는데 무슨 세금을 내냐 그런 인식이거든요. 예, 그 한국은 취득세 안 내면은 경상남도에서도 사업을 못 할 정도니까.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서 1년 세수를 이렇게 보면은 주택 그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수 중에서. 그게 집이 쉽게 집을 사지 않으면 경상남도가 사업을 못 할 정도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너무 뭐 다운시키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 쉽게 말해 양도세는 말 그대로 집을 팔 때 얼마나 시세차익을 남겼느냐. 그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을 예, 예. 융통성 있게 정책을 좀 발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죠. 융통성이 발휘하는 게 좋고 또 공시지가도 마찬가지.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도 너무 처져 있는 것은 그 현실화에 좀 맞게 해가지고 공평과세를 이렇게 매기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역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이런 박혜숙 중개사처럼 지역 공인중개사와 소통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자체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우리 지역 공인중개사들 모두 다 협조를 잘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네. 정말 지금 정책 담당자분들도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7월 10일에 고강도의 세제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10월 상승세에 이어서 지금 인근 유라, 김해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좀 마산이나 이렇게 소외된 지역은 좀 상승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모두 지켜보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법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 부동산이라는 덩치가 하도 크기 때문에 가격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이익은 굉장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부추길 확률도 높다고 봐야죠. 따라서 반대로 낭패 볼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투자라는 것은 이익도 볼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그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시기에는 묻지마 투자, 네. 카드라 통신 있죠. 집값 온다 카드라, 사놓으면 돈이 된다 카드라 하는 이 카드라 통신만 믿고 이렇게 쉽게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우리 중개사 나와 계시지만도 이 중개사분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부추길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대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거, 집값의 70% 이상 대출을 내서 집 사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 투자자가 무조건 돈 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물론 투기 목적보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는 그 뭐 쉽게 말하면 건전한 투자를 향해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 팔면은 별 탈이 없을 것 같고, 또 컨설턴트 해주는 분들도 그렇게 진정한 컨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신대 부동산 경영대학원장 정상철 교수, 박혜숙 공인중개사 모시고 창원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우스갯소리 중에 영끌에서 집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인데요. 오늘 내용으로 실거주가 목적인 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